예, 트레일블레이저 다음날은 하이랜더 시승에 가는 날입니다. 하이랜더 시승회는 파주에서 열려요. 겁나 가까워요. 심지어 10시. 근데 10시에 시작하면은 좀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8시 47분인데 지금 출발하면은 23분 걸립니다. 도착하면은 9시 6분. 진짜 널널하다. 완전 좋아요. 여기가 제가 찍는 촬영지 있잖아요. 그 근처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니고 저기에요. 출판단지. 그래서 보통 어디 출근할 때 일로 가잖아요. 서울 가양대교. 여기 지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출근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아주 널널하죠. 보세요. 이 쾌적함 그 자체. 그래서 오늘 하이랜더는 약간 걱정인 게 이게 저 두 매체 1차라서 누구와 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승에서 그냥 혼자 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두 매체가 같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매체가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하면 한 차에 4명도 탈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촬영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매체가 한 차에 타는 경우에는 누구와 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랑 타지? 이게 친하고 안 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해도 막 저 영상을 막 되게 전문으로 찍고 전적으로 찍는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진짜 시간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친해도 저 영상 안 찍는 매체도 많아요. 영상 안 찍는 매체랑 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심지어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다 하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땡큐죠. 그래도 8시 51분 정도 되니까 이쪽에 안 밀리는구나. 이게 좀 필러가 아니고 시트인가? 시트 같기도 하고. 예, 다 왔습니다. 700m 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럼 자유로에서 여기 빠지면은 바로란 얘기네. 어쨌든 이게 하늘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뿌해갖고 이게 당장 비가 와도 이상하지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실제로 비가 오고 있어요. 더 스테이지가 왠지 예전에 현대나 기아가 시승회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현대 기아차가 여기서 시승회 많이 했잖아요. K3 GT도 여기서 하고 예전에 하여튼 여기서 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좌회전이구나. 다 왔다. 210m 앞입니다. 어디지? 예전에 현대랑 기아가 시승을 했던 곳이 아니군요. 여기서 또 우회전. 보니까 이 차도 그러면 기자 같은데. 비상등 켜주시고 저 투싼 앞쪽에 예. 잠시 정차해 주시면은 저희가 발렛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요타자동차 나카하라 토시유키입니다. 맙싱 맞은 하이랜더 미디어 시승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코스로 진행되는 시승 행사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승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 긴 거리를 운행해 보시면서 하이랜더의 다양한 매력을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약 30분 동안 남성 모델 그리고 강아지 모델이 함께하는 포토 세션이 바로 요 앞. 갑자기 진짜 키에서 올드하네. 키만 쳐야죠. 이야, 아니 여기다 놓고. 네, 알겠습니다. 시동이 짧아졌나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우, 넓다. 이거 어떻게 조절해? 참고로 3열 시트의 경우에는 전동은 아니고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아니요, 위에서. 그거 올릴 때만 그거고요. 위에서 다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까 처음에 찍었던 거 있잖아.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그다음 잘라버리고. 약간 좀 헷갈리긴 하다. 야, 근데 이거 아니, 괜찮습니다. 야, 통풍 안 키니까 진짜 열난다. 진짜 그 열선 시트를 킨 거 같아. 통풍을 안 키니까 여름에는 끊고. 여기서 내가 사실 멘트를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했던 멘트랑 겹쳐갖고 이거 편집하기 되게 힘들거든. 네, 맞아. 내가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야. 네. 차라리 이거 깔끔하게 딱 간결하게 딱 해줘야지. 그렇다고 이걸 타면서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네. 내가 이런 일을 가끔 몇 번 겪어봤거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네. 내가 겪어봐서 그래. 이거 굉장히 그거 안 좋더라고. 야, 그리고 사이드미러 멘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사각지대가 좀 커. 아니야.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사이드 미러가 아마 지수가 조절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야. 내가 다시 맞췄어. 다시 맞췄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사이드미러 그 멘트 그 위치 있잖아. 네. 그거를 내가 코너 본 다음에 이거 말을 할 테니까 네. 거기다 옮겨줘. 그 자리에다가. 네. 그 자리에다 옮겨줘. 이 멘트를 거기다 옮기라고요? 아니면 그 멘트를 일로 옮기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내가 이거 코너 돈 다음에 사이드미러 멘트 할 거거든? 네. 그 멘트를 아까 했던 그 멘트에다 그 자리에다 옮겨줘. 이게 너무 무슨 조회수가 떼돈은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뭐 하겠어. 안 그래? 진짜 끝? 진짜 끝이다. 약속했습니다. 진짜 끝이다. 예, 하이랜더 시승회 끝나고 돌아갑니다. 집까지 33분. 너무 여유롭네, 진짜 세상에. 완전 좋아요. 그래서 하이랜더의 소감은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금 좀 차가 옛날 차가 느낌이다. 입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요즘 플랫폼인데 이렇게 약간 좀 옛날 느낌이 나게 세팅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좀 약간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체 승차감은 좋아요. 오늘 운전한 거리가 꽤 되는데 하체 승차감 좋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도요타 렉서스 시승하면은 거의 제가 공통적으로 하체의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이랜더 역시 그렇습니다. 하체의 승차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참고로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이게 두 매체잖아요. 그래서 4명이 타서 4명이 성인 남자 4명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로 한 명과 또는 많아야 2명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은 시승 소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하중이 더 많이 실리면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성인 4명이 탔는데 예상과 달리 힘이, 그러니까 이게 2.5 자연흡기의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래서 종합 출력 해봐야 246마력밖에 안 되고, 그리고 종합 출력이 246마력이라고 해도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그 246마력이 내연기관의 246마력보다 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보다 성인 4명 타고도 에코모드 키워도 그냥 그럭저럭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괜찮더라고요. 물론 쭉 밟으면은 좀 약하죠. 그냥 되게 마일드하게, 좋게 얘기하면 그냥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안 나갑니다. 심지어는 그게 요즘에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 엔진을 좀 덜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도요타뿐만 아니라 진동 대책 이런 거를 좀 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대략 한 타코미터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전수는 한 3000rpm 정도 넘어가면은 이렇게 진동이 슥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제 고회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가 보기에 도요타 코리아도 하이랜더의 상품성에 막 이렇게 썩 자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또 제품 소개 끝나고 이제 보통 이제 타이틀 같은 게 걸잖아요. 그래서 하이랜더의 공인 연비가 13.8인데 이번에 구간별로 이제 실제 트리 컴퓨터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 많이 나오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갈 때는 제가 운전했는데 그래서 막 달렸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타이틀에 걸려서 시승회에서 천천히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달렸고요. 열심히 달렸는데 에어컨 되게 세게 틀고 성인 남자 4명에, 근데 도착하니까 연비가 9.8 나오더라고. 9.8. 그래서 그렇게 달렸는데도 연비가 9.8 나오는구나. 이제 거의 10 나왔죠. 10.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연비가 되게 좋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이브리드 제가 그 승용차 타입으로 시승을 하면은 좀처럼 10 이하로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제 보통 SUV는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가는 동안 초반에는 거의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쭉 밟았는데, 그때는 평균 연비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결국에 다시 저쪽에 가잖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9.8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고속도로에 구간 단속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간 단속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평균 연비가 올라가고 그렇죠. 하이랜더는 이번에 국내에는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국내에 처음 출시가 된 차라 그런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도요타와 비슷한 구석이 많긴 한데, 그래도 실내가 조금 그래도 좀 신선하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그런 구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공주장치 위쪽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 도요타는 뭐 크라운, RX, NX 등을 시승을 했는데 그 차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운전자가 차에 타면은 주로 이렇게 모니터를 주로 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도 모니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래도 최신 차 다른 도요타에 라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여기저기서 그 옛날 디자인의,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하이랜더 같은 차는 전형적인 캠리처럼 미국 시장용 차거든요. 특히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전형적인 미국 시장용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하이랜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내구성 좋게 오래오래 탈 수 있는, 말썽 안 부리고 뭐 그런 느낌의 차.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쪽에 스위치들이 저기 옛날 느낌이죠. 21세기 초반의 그런 느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차 자체로 크게 봤을 때 일단 하체의 승차감이 좋고요.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 하체의 승차감이 좋고, 그리고 2열의 거주성이 좋습니다. 2열이 독립 시트가 놓였는데 2열의 거주성이 좋고, 그리고 얼핏 보기에 약간 올드해 보이는 실내 디자인과는 달리 또 편의 장비는 다 있고, 흔히 말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 있잖아요. 그거 다 있어요. 뭐 오토월드 뭐 등등부터 해서 ACC, 차로 중앙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편의 장비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딱 보면은 이게 또 가격이 높죠. 오늘 탔던 그 플래티넘이 2개거든요. 트림이 2개. 플래티넘이 가장 위급인데 플래티넘이 가격이 7,4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비가 좋긴 한데, 또는 연비와 하체 승차감이 좋긴 한데, 이거를 7,400이면은 이제 고개가 좀 갸웃거리죠. 7,400이면은 GV80 깡통도 살 수 있고, 그 외에 비싼 사이즈의 다른 수입 SUV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이랜더가 이렇게 딱 그 포인트로 내세울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의 연비인데, 연비가 좋은 건 맞는데 공인 연비가 13.8 뭐 이렇게 이러니까 막 되게 엄청나게 연비가 되게 좋아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다 이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게 연식 변경으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아무래도 2019년에 나온 차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차는 뭔가 그 변화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용 차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일본 브랜드의 차들이 보수적인데, 그런 일본 브랜드의 미국 시장용 차들은 그게 좀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에서 팔리는 일본 차의 상당수는 전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용 차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미국 차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미국 시장,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철저하게 맞춘 거라서 그냥 일본 브랜드의 미국 차다라고 해도 크게 뭐 어폐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올드한 그런 구석이 있고, 그리고 이게 3열 SUV이긴 한데 사실상 3열은 좀 쓰기가 힘들지 않나. 애들도 좀 많기가 힘들 거예요. 보통 3열은 대부분 다 좁잖아요. 미드사이즈 SUV의 3열은 좁은데, 그 중에서도 좁다기보다는 뭔가 진짜 좀 간이 시트의 그런 느낌이어서, 헤드룸 저는 괜찮던데 3열 헤드룸이. 근데 아까 다른 기자는 3열 헤드룸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외로 또 3열 헤드룸은 그렇게 막 되게 부족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다만 그 절대적인 공간이라든가 3열 시트도 되게 작고, 그래서 거주성이 훨씬 떨어져서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열은 플러스 2의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기 때는 1열 시트가 차 사이즈에 맞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게 막상 또 운전을 해보니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내 촬영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운전을 해본 다음에 실내를 멘트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느끼는 것과 이제 시트의 경우 운전을 한 다음에는 또 이게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서 시승회 때는 아무래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부정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건장한 성인 남자 4명이 탔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혼자서 따로 시승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좀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대략 이 정도의 좀 안 좋은 노면에서는 이게 저 유리가 떨어요.
사이드 미러가 보통 정상이면 보통은 이렇게 거울이 그냥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차는 이렇게 이런 도면에서 적어도 제가 탔던 차는 거울이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가 떠는 게 아니라 거울이 이렇게 좀 떨어서 근데 그건 이제 시승차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고속에서는 보닛도 떨고, GV70이 보닛이 떨었거든요. 제가 탔던 차 딱 그 정도로 떠는 것 같아요. 보닛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보닛이 떨었던 시승차가 몇 대가 있습니다. GV70, 이보크, 링컨 에비에이터 등등 한 4-5개가 있는데 오늘 탔던 하이랜더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는 주행 중에 실내 멘트 하잖아요. 딱 앉으니까 시트 쿠션이 되게 두껍더라고요. 두터워요. 푹신하고. 그래서 하체도 되게 부드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전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부드럽더라고요. 하체가 요즘에 탄 차 중에 가장 이렇게 푹신합니다. 가장.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옛날 미국차 타는 느낌이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부드러운 차가 많은데 그 부드러움도 그게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하이랜더의 그 부드러움은 바운싱이 크면서도 푹신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 좀 빨리 달리잖아. 그럼 이렇게 푹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출렁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차가 피칭 기능도 있는데 그거가 없었으면은 더 출렁됐겠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차의 그 선입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독일 차는 단단하고 미국 차는 되게 출렁하고,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그런 느낌. 어쨌든 그래서 출렁대고 약간 옛날 느낌이긴 한데 승차감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쿵쾅 하잖아요. 이런 충격이라든가 또는 방금도 저기 지나가면 이렇게 쿵쾅 하잖아요. 보통 차들은. 근데 그 차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요. 이렇게 둔덕 넘어가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은 꽤 장점이고, 제가 미국에서 장거리는 딱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그지 같은 그 프리웨이 노면을 생각을 하면은 저런 하이랜더의 저 푹신한 승차감은 저게 장거리 갈 때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열이 이러니까 2열도 뭐 어느 정도는 푹신하겠지, 또는 2열 독립 시트고 거주성도 좋으니까 대략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그 1열 대비해서 2열은 또 많이 단단하더라고요. 또 2열은 둔덕에서 쿵쾅 되는 그 충격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2열은, 그래서 1열 대비해서는 2열은 덜 출렁거리니까 그런 출렁임이 적긴 한데, 이제 종합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1열보다는 조금 못하다. 근데 또 의외로 1열과 그 방음의 차이는 또 그렇게 크지가 않고, 1열이 방음이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고,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면은 그때는 이제 소리가 조금 큰 편입니다. 참고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하이랜더 역시도 배터리가 니켈 메탈이고요. 제가 얼마 전인가 이렇게 잠결에 얼핏 봐서 하이랜더는 제가 리튬 이온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가, RX도 450H 빼고는 니켈 메탈인데 하이랜더가 리튬 이온일 리가 했는데 착각했는데 니켈 메탈입니다. 그래서 EV 모드 가용 그 시간이 범위가 좀 되게 짧고요. 진짜 어제의 트레일 블레이저 시승회에 비하면은 오늘은 진짜 너무 편하네요. 일단 집도 가깝고 퇴근 시간이지만 차도 하나도 안 밀리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너무 편했어요. 심지어 뭔가 프로그램도 되게 좀 약간 좀 넉넉하고, 그러면서도 그 한 명이 운전할 수 있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좀 덥긴 했지만. 근데 뭐 다른 때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여름에. 그래서 오늘은 파주에서 시작을 해서 을왕리 찍고 오는 거였는데, 이게 또 차가 안 밀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삥 돌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시간은 이제 비교적 충분했습니다. 오늘 그 찍고 오는 데가 어디 있냐면은 그 왕산 그 마리나인가? 거기였어요. 거기가 어떤 차 시승했냐면은 저 렉스턴, 3년 전인가 렉스턴 처음 나왔을 때 시승회 거기서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 오랜만에 거기 가봤네요. 그래서 보통 3열 SUV를 시승을 하면은 이제 주행할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3열도 한번 타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잘 타진 않지만. 근데 하이랜더는 이제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일단 공간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3열에 타서 승차감을 체크하는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되게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은 을왕리인가 어딘가에서 먹었는데 4층에 있는 무슨 약간 퓨전 일식집에서 먹었는데, 거기가 이렇게
밥이 잘 나오더라고요. 밥이 맛있어요. 음식이 되게 늦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밥이 맛있을 확률이 높은데 맛있더라고요. 음식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데 맛이 없다. 그럼 화나는데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스테이크 밥 이런 거 시켰는데 그게 이제 퀄리티에서 비교는 안 되는데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스테이크 밥 시키면은 나오는 그거와 이제 구성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맛은 훨씬 있죠. 비쌉니다. 막 3만원씩 해요. 깜짝 놀랐네. 막 장어 정식은 막 4만원이고 제가 먹은 스테이크 어쩌고저쩌고는 3만 얼마고 그래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진짜 어저께 먹었던 트레일블레이저의 아메리칸 스타일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국내 하이랜드는 2.5 자연흡기 한 가지만 들어오고요. 하이브리드로. 사실 미국에는 다른 엔진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2.5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도요타 코리아가 특히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엔진이 들어올 가능성 또는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내도 색상이 하나예요. 하나. 블랙. 아까 밥 먹을 때 담당이 앉았거든요. 아까 설명드리니까 도요타 코리아는 차종별로 이렇게 담당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냥 오늘 배치를요. 그러니까 기자들 이렇게 다 테이블마다 앉히고 거기에 다 도요타 코리아 직원들 이렇게 한 명씩 앉혔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것은 물어보라. 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그건 되게 좋았어요. 물어보기 쉬우니까. 그래서 밥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실내를 블랙밖에 수배를 못해서 아쉽지만 실내는 이제 블랙밖에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라브4를 약간 좀 키운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사진과 달리 그 묘하게 그 스바루 느낌이 많이 나던데요. 물론 스바루가 지금 도요타의 그 산하기 때문에 뭐 약간 닮은 건 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브랜드가 다른데 뭔가 그 하이랜더는 유달리 좀 그 앞모습 얼굴 있잖아요. 그게 스바루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포레스터를 조금 좀 키운 느낌. 그래서 저게 도요타 마크가 있고 분명히 도요타 차 패밀리 룩이긴 한데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좀 되게 스바루 같네.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뒤에 보면은 레터링 좀 덜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명과 엔진도 잘 안 붙이는 추세고 그런데 하이랜더는 막 하이브리드 레터링까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이미 7월 말이잖아요. 이제 하이랜더를 끝으로 이번 달은 시승회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달에 첫 번째 이제 곧 휴가철이니까 시승회나 행사는 아마 산타페가 되지 않을까. 산타페가 10일날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되니까 그 며칠 전에 산타페 디자인 공개, 실물 공개를 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랩터랑 모델 X 시승하고 또 좀 있다가 모델 Y, 화제이, RWD, 상하이산 시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 예, 하이랜더 시승회 갑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갑니다. 하이랜더. 왜 또 가냐면은 어저께 주행 멘트 촬영할 때 촬영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이죠. 촬영을 할 때는 촬영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녹화가 돼요. 안 그러면 녹화가 안 돼요. 아휴, 진짜 망할. 이게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좀 정신 잘 차리면 한두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게 보통 딱 눌러서 촬영이 되면은 저기에 이제 불도 들어오고 소리가 들려요. 띠리링 하고. 내가 그거 어저께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오늘은 또 이게 잡소리가 더 유별나게 많이 나. 진짜. 그리고 이거 어저께 저녁에 내비 업데이트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은 아니죠. 지금 오후에 와서 보니까 업데이트 내역이 없다. 또 이렇게 나오네. 뭐 되긴 된 건가? 어쨌든 분명히 제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데 어저께 이제 집에 와서 파일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파일 다 옮겨놓고 이제 샤워하고 시원하게 이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없네. 분명히 저 파일과 저 파일 사이에 그 주행 멘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번호가 없어요. 그 분명히 801 다음에 80이
보니까 주행 멘트여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어쩐지 파일이 되게 금방 옮겨지더라고요. 보통 그 주행 멘트 파일이 가장 길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디오만 날라갔다 이러면은 뭐 예전에 트레일 블레이저나 벤틀리처럼 막말로 그냥 오디오만 따로 입힐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영상 자체가 없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침에 전화를 했죠. 시승회가 오늘까지잖아요. 이틀 동안 열리는데 혹시 남는 차 없냐? 남는 차 있으면은 그냥 잠깐만 저 어저께 탔으니까 사실은 오늘 뭐 더 길게 안 타고 그냥 찍을 시간 한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 남는 차는 없고 시승회가 다 끝나면은 시승회 보통 4시 넘어서 끝나잖아요. 저도 어저께 여기 4시 20분인가 돌아왔고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길게는 안 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는 된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트레일 블레이저 편집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4시 반에 가야지. 아 사실은 조금 더 일찍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전화 왔어요. 저 일찍 들어온 차가 있어서 그냥 그걸로 해도 됐다. 지금 와서. 그래서 지금 3시 13분인데 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면은 3시 반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 한 2달 전인가? 근데 박 시장님이 얘기하는데 박 시장님이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차량 버튼 안 눌러갖고 말렸어. 시승기 뭐 하나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잘 좀 해요 좀. 예? 아무리 아직 덥지도 않은데 잘 좀 해요. 그랬는데 그때 박 시장님이 야 너는 뭐 안 그럴 것 같냐? 저도 뭐 1년에 연례 행사로 한두 번씩 하니까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어제군요. 하이랜더. 세상에 이거만 아니었으면 진짜 제가 지금쯤 헬스장 다녀와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트레일 블레이저 렌더링을 하고 있을 건데 여길 지금 또 가다니.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세상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찝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 이게 사람이 정신을 좀 이렇게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사실 그거보다 이제 시승에는 단독으로 시승할 때보다 뭔가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타니까 어저께 같은 4명도 탔고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이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뭔가 더 정신을 차리고 이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에 불 들어왔나? 소리 났나? 이제 그거를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분명히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정원주랑도 야 어저께 내가 주행 멘트 할 때 소리 나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웃긴 거는 이제 어제 총 4명이 탔잖아요. 다른 매체까지 탔는데 이제 주행 멘트 출발하기 전에 액션캠을 달잖아요. 액션캠을 달고 이렇게 달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그러는데 이제 1열에서 날 때는 마이크 구멍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니야 나는 내가 하는 이런 건 내가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나는 그 남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랬거든요. 제일 못 믿을 놈은 저였어요. 속 탄다. 뜨거워 세상에. 잠깐 내가 아까 찬물 갖고 왔는데. 차가운 물 어디 갔지? 차가운 물 갖고 왔는데 뜨거워. 숭늉 같아. 숭늉. 세상에 제가 밖에다가 세워놨거든요 차를. 야 뜨끈뜨끈. 저기 라면도 끓여도 되겠네 세상에. 는 오바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번 하이랜더 시승회 있잖아요. 시승회가 집에서 가깝다는 거죠. 파주. 이거 만약에 뭐 용인 저기 하남 스타필드 이랬어 봐야 야 진짜. 아니 그렇다고 이거를 그래 주행 빼 외장이랑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구만 지금. 얘가 뭔가 점점 이 센서가 민감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승기인데 안팎 리뷰도 발표도 아니고 그냥 다 빼고 외장이랑 실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가 아니라 구리죠. 안 그래도 구린데. 그래서 안 되겠다 고민 끝에 아침에 전화를 했죠. 이렇게 보면은 저 시승회는 첫날에 오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한 거 아닌가. 그래도 잘하면은 또 세컨드 찬스가 있잖아요. 저 검은색 모델S 플레드는 시승차 아닌가? 시승차 같은데. 저거 모델S 플레드거든요. 저거 왠지 시승차 같아요 느낌이. 왜 그런 거 있죠? 그 뭔가 그 시승차 같은 움직임 있어요. 그런 게 시승차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저거 왠지 시승차가 아닌가. 보통 이제 촬영하면은 그냥 이렇게 더 가는데 여기 그냥 킨텍스로 빠지네. 왜 절로 가지? 저쪽엔 절이 없습니다. 절은 쭉 더 직진해서 파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 있어요. 절. 이쪽엔 절이 없어요. 저쪽에는 저 교회가 되게 많다. 교회가. 더우니까 막 말이 횡설수설 나오네요. 이런 일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촬영 버튼을 안 눌렀거나 그래서 파일이 아예 없거나 또는 카메라와 제대로 연결 안 돼서 오디오만 날라갔거나.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일들은 다 정상이에요. 갈 때 아무 말, 올 때 뭐 아무 말, 이 파일들은 다 정상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2열 승차감 얘기하는 것 따로 찍었는데 그것도 다 있고 파일이. 근데 주행 멘트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션캠이 고장난 것 같진 않고 그냥 제가 결론은 촬영 버튼을 안 눌렀다 이겁니다. 도대체 왜 안 눌렀을까? 심지어 저 촬영 버튼 되게 볼록해갖고 누르기도 쉬운데 심지어 촬영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원터치로 전원도 켜지고 촬영도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진짜 찬물이 여기 있구나. 방금 갖고 나온 거. 죽이네 진짜. 죽이 아니고 물입니다. 뭐 그나마 다행, 불행 중 다행은 제가 시승하는 코스에서 촬영을 한다는 거죠. 주행. 이게 자기가 원래 시승하는 코스에서 시승을 해야지 좀 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예,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또 오다니. 아휴, 찾을 데가 없네. 여기가 또 은근히 근데 찾을 데가 없습니다. 찾을 데가 없어요. 찾을 데가 저기 있네요. 이트론 앞에. 예, 이로써 도요타 하이랜더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이랜더 시승기 끝났어요. 참 신기한 게, 또는 당연하게도 평소에 안 다니던 길에서 하는 것보다 평소에 시승기 촬영하는 곳에서 촬영하면은 뭔가 그 말이 좀 더 잘 나오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잘 나오긴 합니다. 말할 것도 더 많고. 딴 데서 하면은 뭔가 그 말할 게 확 줄어갖고 뭔가 보통 이제 분량이 짧죠. 근데 평소 하는 거에서 하니까 좀 낫네요. 좀 낫지 아주 많이 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진짜 어저께 사람 4명 탔을 때와 저 오늘 혼자 탈 때랑 이게 차이가 좀 꽤 많이 나네요. 어제는 야 진짜 요즘처럼 드물게 되게 푹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후기에는 오피러스가 약간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 타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많이 타면은 그런 느낌 날 수도 있다 입니다. 근데 확실히 통풍은 조금 약해요. 특히 가장 마지막으로 샀던 트레일 블레이저가 통풍이 되게 시원해서 그건 거의 뭐 제네시스급 이상이었던 거. 그때 그 되게 습했는데 1단만 틀고도 막 진짜 알이 시원했어요. 그래서 그 차랑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할 때 2단을 틀고 다녔거든요. 이게 2단을 틀고 다니니까 약간 좀 덥네 이런 느낌이지, 이거 끄고 다녔으면은 열선 시트 튼 거랑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예, 도착했습니다. 역시 다 들어왔군요. 자, 이제 빨리 퇴근해야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어제 촬영 못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갑니다. 네, 진짜 갑니다. 설마 이게 또 안 되고 그러지 않았겠죠.
시승회를 2번 오다니. 아휴, 진짜. 좀 전에 저기 차밭 가니까 되게 이제 기가 막히던 표정으로 정주를 놨구나 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거 아니죠? 처음이죠? 그러던데. 처음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있죠.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시승회 오면은 중간에 밥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밥 먹고 또는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여기 직원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흔히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거죠. 중간에 어때요? 차는 어떠냐? 이제 뭐 보통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냥 저는 보통 좋다고 합니다.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영혼이 없다 라는 말을 듣긴 하죠. 딴 데서. 아니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럼 뭐 후져요 그래요? 심지어 막 밥도 먹고 있는데 차 후져요 뭐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영혼이 없다, 소울리스 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뭐 어떡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어제랑 느낌이 또 많이 다르네. 어제 사람 4명 탔잖아요. 되게 건장한 남자 4명. 근데 어제랑 오늘이랑, 어제는 막 되게 이렇게 푹신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옛날 차 같네 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런 게 아니라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저게 또 최신 플랫폼인데 옛날 차 같은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어저께 4명 탈 때와 오늘 혼자 탈 때랑 그 주행 느낌의 차이가 좀 꽤 많이 났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오늘 탔던 차도 약간 떨었고요. 보닛은 안 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